이제 다시 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교과서 체계가 조금 그래요. 이제 두 차례 세계대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 단원, 이제 세계대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으면, 이제 그 다음 단원에는 이제 그런 와중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또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가 있는가, 또 이제 그 다음 단원이지만 어떤 인권 유린과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까지를 이제 따로따로 편제해 놨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이 표에 뭐 정리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도 되니까요. 한번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런 민주주의 확산이나 인권 유린의 문제를 한번 스스로 좀 끼워 나가면서 좀 맥락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차 세계대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당시라기보다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신생 독립국들과 공화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연합국이 승리를 한 이후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범국이었던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른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름도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진적인 헌법이었다라고 했었죠. 그죠? 뭐 최초로 거의 남녀 동등 선거를 도입했었던 최초의 선진적인 보통 선거를 도입했었던 최초의 선진적인 헌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었고요.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해체가 됐고요. 수많은 왕정들이 사라졌고 이제 특히 이제 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전국이었던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데서는 이제 제정이 무너지고 나서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터키 공화국이라는 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말아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튀르키예라고 부르기로 이제 합의를 봤다. 근데 뭐 지금 교과서에는 터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특히 무스타파 케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개혁도 많이 했지만 또 그런 이슬람 특유의 그 이상한 문화를 폐지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뭐 터키 문자를 보급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슬람 여성들이 아직도 많이 강제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히잡이라고 하는 걸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 그걸 강제하지 않기로 합니다. 니네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쓰지 마라라고 합니다. 히잡이 뭐야, 히잡? 히잡이 이거죠, 이거. 이슬람 여성들이 많이 아직도 강제당하고 있는 이 히잡이라고 하는 거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쓰지 말아라. 즉 강제하지 마라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무스타파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투르크의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 지배를 받던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이 이른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민족 자결주의가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나라의 식민지에 한해서? 그렇죠.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서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했었던 게 민족 자결주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또 발전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돼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유럽은 전쟁으로 굉장히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그래가지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었던 미국이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기도 하고 뭐 자금을 대여해주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기도 했다. 뭐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결과적으로 대공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차 대전 이후로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이렇게 자동차 이런 걸 많이 팔게 됐다.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도 있는 그 포드 자동차 같은 회사들이었죠. 포드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쯤 되면 미국이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따라서 이제 유럽이라는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만 뭐 미국만큼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뭐 유럽 국가들이 국내 소비 시장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큼 대량 생산 체제가 성공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유럽으로부터 뭐 공산품을 수입하기 어려웠던 아시아의 일본, 인도, 또 라틴 아메리카 같은 자본가들도 미국과 교류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격적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1929년, 뭐 구체적으로 연도를 시험에 내진 않겠지만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는 뭐 뉴딜 정책 이런 걸 실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이상한 전범 국가들은 이 대공황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성 참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승이 된다. 그 권리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특히 이 1차 세계대전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그렇죠. 총력전이었죠. 총력전. 이때 여성들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투입이 되면서부터 여성의 지위도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됐다. 원래 여성들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은 대상들이었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여성들의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헌법에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기도 하고요. 특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헌법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에서는 남녀의 보통 선거를 규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의 참정권의 권리가 뭐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 뭐 여담이지만 선생님이랑 그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막 저기 카드 뽑아가지고 자기 국적에 따라서 참정권이 부여되니 안 부여되니 그런 것도 했었죠. 기억나나요? 그죠?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던 나라, 그쵸?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계층들도 있었어요. 바로 노동자 계층에 대한 권리도 본격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1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됐거든. 근데 이 파업의 권리를 허용해 주고요. 또 니네 모여 있어도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 이 결사의 권리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 이른바 ILO라고 하는 기구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해가지고 여성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성장, 그리고 다양한 정치 경제적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건 주로 이제 어디에 집중이 많이 돼 있냐면 그쵸, 2차 세계대전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특히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의 그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게 어땠어요? 그쵸? 상상을 초월했었죠.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거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뭐 독일의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권 유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야. 인권 유린에 대한 이 문제가
2차 세계대전간 굉장히 많이, 즉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었던 거죠. 일단 뭐 연합군 측에서도 이른바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데를 폭격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이 독일인들은 어땠어? 그쵸? 유대인들, 자기들이 굉장히 싫어했었던 유대인들을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이제 이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던 그 행위, 5글자로 뭐라고 했었어요? 그쵸? 이거를 이른바 홀로코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홀로코스트라고 했었던 거지, 독일인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거야, 이 미친 인간들이. 그죠? 자, 그리고 일본의 이 인권 유린 행위,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짓거리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죠?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가지고 죄 없는 소녀들을 다 잡아다가 일본군의 성노예 취급을 했었다. 특히 선생님이 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위안부에 이 따옴표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위안부라고 하는 게 뜻이 뭐야? 그쵸? 위로해주고 안정시켜준다라는 뜻이야. 일본군의 성적인 욕망을 위로해주고 안정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일본 놈들 입장에서 쓴 거지 우리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꼭 그놈들이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라고 하는 게 또 뭐랬냐, 731 부대 같은 이상한 막 저기 인체 실험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막 뭐 이상한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쵸? 그리고 중국에서는 일본 놈들이 어떤 걸 했어, 이른바 뭐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가지고 난징에 있었던 죄 없는 중국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했었다라고 했었죠. 근데 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나중에 이 독일이란 나라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막 매년 막 저기 유대인 학살이 있었던,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거 찾아가서 사죄를 하기도 하지만 이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례 세계대전 동안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가지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됐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른바 제노바 회의라고 하는 게 개최가 됐었다라고 했어요. 전쟁 배상금 같은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카르노 조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로카르노 조약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던 거고 이것도. 그리고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당시 이후에 펼쳐졌던 이 세 개의 조약과 회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쵸? 이제 이 전쟁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독일에서는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전범들이 사용이 됐고요. 이제 일본에서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독일처럼 전범을 처리해야 되지만 가장 큰 전범이었던 일본의 이른바 천황이라고 하는 이놈이 기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도입된 개념이 뭐냐, 이른바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했었던 홀로코스트 같은 건 인륜에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반인륜 범죄라고 하는 게 여기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극동국제공사재판의 한계는 뭐야? 그쵸? 어떤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다? 그쵸?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민주주의의 확산, 인권 회복과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선생님이 지금 손을 다쳐가지고 좀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쁘게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예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게 어떻게 해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녕.